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저는 일찍 사회에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직 학교에서 연애도 하고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저는 사회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을 구하지 못했고 남이 남긴 음식을 먹으며 공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던 시간 속에서야 비로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단 12안도 빌리지 못해 집세를 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집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제 짐을 그대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부 도시의 먹자 골목에 들어서 보면 확연히 한산해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줄을 서야 했던 식당들마저 이제는 9.9위안 세트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상인들은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이 가성비가 아니라 돈이 부족하다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식사 비용까지 계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본적인 식비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하루 두 끼만 먹거나 한 끼만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12안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것이 지금 제 현실입니다. 아이를 전업으로 돌본 지 8년이 되면서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남편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지만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매달 일일이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둘째 아이의 분유, 기저귀, 생활비까지 한꺼번에 나가면서 월급은 금세 바닥이 납니다. 밥을 하고 나서 첫째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학교 급식비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스템이 닫힌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단 1위안이라도 두 번으로 쪼개서 써야 할 만큼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 블로그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형편없이 어려워 식비를 내기 힘든 손님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가게가 비교적 한산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와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지만 좀처럼 결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장은 한눈에 상황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가 현재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감옥에 가면 무료로 먹고 지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200만 유앙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서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머물 곳도 없습니다. 매일 이 공원에 머물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다리 밑에서 지내야 합니다. 매일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를 더 몰아붙였고 또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근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면 최소한 밥은 먹을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곧 부모님과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은 의지할 곳 없이 늙어가야 하고 아이는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루빨리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90년대생으로 결혼도 안 했고 연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산무 청년입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비싼 돈을 써서 감귤을 하나 샀습니다. 올해 처음 먹어보는 과일입니다. 돈을 아끼기 시작한 이후로는 과일도 거의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똥집과 샐러리를 간단히 볶아서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인생은 시와 먼 곳에 대한 꿈만이 아니라 눈앞의 생활비와 생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작년에 저는 파산했습니다. 2천만 위안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막다른 상황에 몰려 아이들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돌려도 결국 100위안조차 빌리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단하거나 못 본 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마음이 무너졌던 건 친척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가족 단체방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주지 마라. 얽히면 끝이다. 밑 빠진 독 같은 사람이다. 이번 생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영전은 이런 말들이 마치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 도움을 요청하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매우 냉혹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4개월 넘게 거리에서 떠돌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찐빵 하나로 버티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의 절반, 저녁의 절반을 먹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공중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녀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 관계조차도 약해진다. 이른바 가족, 우정, 사랑이라는 것도 돈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7년생이고 전문대 졸업, 올해 39살입니다. 아이가 둘 있고 부모님 두 분도 부양해야 합니다. 현재 시안에서 작은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달 수입은 우선 주택담보대출부터 갚아야 합니다. 대출이 7,700위안인데 이걸 갚고 나면 정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집은 사실상 매달 월급을 다 써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나 지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달은 바로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신용카드를 돌려가며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회에서는 단순한 육체 노동은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크업, 영상 제작, 간단한 음식 만들기 같은 기술을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먹고 살 수 있고 점점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실업을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제외하면 아무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현실 사회는 하나의 무대이고 그 안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돈이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감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특히 돈이 없을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영영연대생 직장인이 월말에 돈이 없어 밥을 못 먹을 때 미촌에서 무료로 먹고 마시는 경험은 어떨까요? 일단 밥 한 공기 주세요. 직접 떠가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확인을 받고 나서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저녁 식사입니다. 먼저 밥 한 공기,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 마지막으로 반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밥 한 공기, 반찬 하나, 국 한 그릇으로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직원분이 밥과 반찬, 국이 모두 무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담 없이 이용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한 번쯤 미촌에 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정말 막다른 상황에 몰려서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을 때는 미촌 비빔밥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흰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김치도 무제한이며 미역국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 영원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올해는 정말 돈 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 월급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생활비와 학비, 분유값, 주택담보대출, 공과금, 아이 용돈까지 계산해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함부로 돈을 쓸 엄두도 못 냅니다. 한 푼 한 푼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평소에 꾸미지도 않고 외식도 안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지출을 줄일지부터 생각합니다. 남편도 휴가를 낼 엄두조차 못 내고 그나마 이 적은 월급으로 우리 가정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정말 너무 현실적입니다. 돈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은 돈을 번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집도 작은 먹거리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트래픽을 확보해 장사를 했고 장사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정도 지나자 이 업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70위안대에 판매하던 것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68위안, 다시 65위안, 지금은 50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은 뒤에 공장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량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계속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나 방식 자체가 달라 가격을 그렇게까지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직해서 일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계속 벽에 부딪혔고 지금은 이미 4개월 넘게 실업 상태입니다. 실업 급여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일이 없다 보니 매일 불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찾고 싶어서 눈을 뜨자마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잡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희망뿐입니다. 어젯밤에는 아이와 영상통화를 한 뒤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이렇게까지 대도시에 온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도 집세와 대출, 식비, 생활비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1년 내내 힘들게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삶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가 어디인지도 보이지 않고 점점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학력은 모두 낮지 않고 985나 211 출신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취업은 거의 지옥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대량으로 지원해야 하고 서류를 통과하면 필기시험, 필기를 통과하면 면접이 시작됩니다. 면접도 1차, 2차, 3차, 단체 면접, 개별 면접 등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온갖 과정을 거쳐 어렵게 취업을 해도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나 복지가 괜찮은 직장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망가질 정도입니다. 심지어 벌어들이는 돈이 병원비에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아직 취업을 못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건 결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사팀으로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이 안 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휴 이후에는 구직자가 너무 많습니다. 무작정 퇴사한 사람, 이직하려는 사람, 졸업생, 전직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시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리가 너무 적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둘째, 많은 채용 공고가 실제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KPI를 채우거나 이력서를 모으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공고를 올립니다. 실제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채용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저처럼 성도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월세로 살면서 직장이 없는 경우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은 지하철역 근처에 방 2개짜리 구조로 월세는 1,200위안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이 약 200위안, 관리비가 35위안으로 이 부분만 해도 매달 약 1,500위안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공과금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데 쌀, 채소, 고기, 식용유 등 식비로 매달 약 2,500위안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과 간식 비용으로도 매달 약 500위안이 추가됩니다. 큰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집에 오갈 때 버스와 지하철 교통비가 한 달에 약 100위안, 생활비로 500위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매달 지출은 약 5,000위안에 달합니다. 여기에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학교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 돈이 나가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적자를 메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방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제 돈이 70위안 5마오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82위안 정도 있었는데 점심에 첫 끼를 먹으면서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이제 남은 며칠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배부터 채우고 보자는 생각입니다. 혹시 단 100위안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뒤져보지만 막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고립감과 무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버려진 존재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골목을 지나가다 마주친 떠돌이개조차도 나를 향해 짖으며 마치 나를 깔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더 이상 갈 곳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3천 위안의 비상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많은 빚을 짊어진 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면 돈도 빌리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마저 점점 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며칠씩 멍하게 잠만 자게 됩니다. 아니면 멍한 상태로 휴대폰만 보며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딱 3가지입니다. 한 걸음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첫째,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빚이 얼마나 많든 독촉이 얼마나 심하든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먼저 담담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두 번째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빚을 어떻게 갚을지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부르게 한 끼를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굴곡이 많은 법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몇천 위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집에 틀어박혀 어디에도 나가지 마세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인생의 바닥에서 빚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돈도 빌릴 수 없고 능력도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시작할 자본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집에 묶어두고 휴대폰 하나와 컵라면 몇 박스로 버티면서 컨텐츠 제작에 집중해 보십시오. 영상이 잘 안 나오면 50번이든 100번이든 반복해서 찍고 매일 업로드하십시오.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올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어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자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반년만 버티면 반드시 하나쯤은 잘 되는 영상이 나오고 하나쯤은 성장하는 계정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